안녕하세요. 대만 설명서입니다. 오늘은 한국에서도 고령화로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잖아요. 대만도 사실 굉장히 심각합니다. 일본에 대해서는 이미 고령화 사회로 잘 알려져 있지만 한국에서는 대만도 이렇게 고령화인지 잘 모를 겁니다. 이상하게 대만은 국가 통계에서도 자주 빠지니까요. 그래서 한국에는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대만도 한국만큼 꽤 심각합니다. 저번에 전해드렸듯이 대만도 저출산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전해드렸습니다. 대만에는 22개 지역이 있습니다. 그 중에 6개 지역이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했다고 합니다. 참고로 저희가 알아야 될 것은 고령화 사회, 고령 사회, 초고령화 사회 이렇게 3가지가 있습니다. 그 기준은요, 총 인구 중에 65세 이상의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이면 고령화 사회, 14% 이상일 때는 고령 사회, 20% 이상일 때는 초고령화 사회로 분류한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서구 선진국들은 20세기 초를 전후해서 고령화 사회로 진입했다고 합니다. 영국, 독일, 프랑스 같은 나라죠. 1970년대에 이미 고령화 사회가 됐다고 합니다. 일본의 경우도 1970년대에 고령화 사회가 됐다고 합니다. 좀 헷갈리죠. 고령화 사회, 고령사회. 고령화 사회는 65세 이상 인구가 7%고요. 고령사회는 14%입니다. 참고로 우리나라는 2000년에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7%를 넘는 고령화 사회가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2017년에는 14%가 넘어서면서 고령 사회로 진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20%가 넘어가는 초고령 사회는 2026년도에 될 거라고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몇 년 안 남았네요. 대만도 2023년을 기준으로 행정구역이 22개인데 6개 행정구역이 이미 초고령 사회로 진입을 했습니다. 이게 4분의 1이 좀 넘죠. 이거는 대만도 기존의 전망과 보다 더 빨리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게 된 겁니다. 대만이 어쩌면 우리나라보다 더 초고령 사회로 빨리 진입할 것 같습니다. 대만은 내년에, 그러니까 2025년이죠. 초고령 사회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유엔에서는 우리나라도 2025년부터는 한국도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으니까 대만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내년에 같이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게 될 것 같습니다. 한국도 그렇고 대만도 그렇고 그 초고령화 사회가 되는 속도가 점점 더 예상보다 빨라지네요. 대만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지역적으로 2022년에 초고령 사회가 된 곳은 타이베이, 난토우, 윈닌, 자이현. 이 중에 타이베이 빼고는 조금 지방 도시입니다. 2022년도에 4개가 초고령 사회로 진입을 했고요. 작년 2023년도에 지룽현과 핑동현이 초고령 사회가 되었다고 합니다. 지룽은 타이베이의 북쪽에 있는 타이베이에서 매우 가까운 항구 도시입니다. 대만은 1950년대와 1960년대에 태어난 사람들이 이제 은퇴 연령에 도달했고요. 출산율이 감소하고 있죠. 대만도. 대만 사회는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습니다. 한국과 마찬가지죠. 또한 조출산율도 작년에 인구 1000명당 5.81명으로 떨어졌습니다. 1950년대 후반부터 1960년대 초반 인구 1000명당 30명에서 40명의 그 조출산율이었는데 5.81명이 됐으니까 굉장히 낮아졌죠. 지난해 대만의 인구 자연 증가율은 마이너스 거의 7만 명으로 보고가 됐습니다. 사망자 수가 4년 연속으로 연간 출생아 수를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만에서 가장 고령화가 심한 곳은 자이현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자이현의 65세 이상 인구가 22.36%에 달했다고 합니다. 반대로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가장 낮은 시군은 신주로 나타났습니다. 신주는 TSMC로 대표되는 그 회사들이, 반도체 회사들이 몰려있는 곳입니다. 그 렌장현이랑 타오이엔,
타이증도 굉장히 낮게 나타났습니다. 신주가 가장 낮게 나타난 이유는 모두 다 아시다시피 TSMC로 대표되는 회사가 그곳에 있기 때문에 젊은 인력들이 많이 모여듭니다. 그곳은 굉장히 활발하게 경제도 돌아가고 있고요. 실제로 제가 신주에 몇 년 전에 가봤을 때도 굉장히 그곳은 젊은 인구가 확실히 많습니다. 도시가 살아있다는 느낌이 확실히 확 듭니다. 그쪽은. 하지만 가장 젊다고 하는 신주도 거의 고령화 비율이 15%이기 때문에 이미 그곳도 고령화 사회입니다. 대만에는 6개 특별자치단체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먼저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곳은 역시 수도인 타이베이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남쪽 지방에 있는 가오슝이라는 곳으로 이제 진입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대만에서도 밖에 나가보면 노인분들을 간호하기 위해서 인도네시아에서 많은 젊은 여성분들이 와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집안에서 같이 숙식을 하면서 거동이 불편한 분들을 돕고 있죠. 그분들이 주말에는 지하 상가 쪽에 같은 데 가보면 한꺼번에 모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공원이나 이런 곳에 낮에 나가보면 휠체어를 밀거나 부축을 해서 나오는 노인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 나라도 대만처럼 이제 간호하는 분들을 외국에서 조달하는 문제를 논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만은 그 역사가 이미 좀 오래됐습니다. 이곳에서 그 일을 하러 왔다가 대만 분들과도 결혼할 케이스가 좀 있고요. 제 주위에도 그 케이스가 한 분이 계십니다. 저희 나라도 뭐 AI 로봇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그 외국 분들을 수급하는 방안을 논의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대만에 있으면서 다니다 보면 그런 고령화에 대처하는 방안들이 아주 현실적으로 볼 수 있는 곳이 많습니다. 아마도 대만에 여행 오신 분들 중에 자세히 보신 분들은 그런 공원이나 그런 곳에서 인도네시아 분들이 대만 고령자 분들을 모시고 나온 것을 쉽게 보셨을 겁니다. 최근 뉴스를 보면 대만도 버스 기사가 부족해서 외국에서 버스 기사를 수급하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만도 고령화로 인해서 일할 사람이 굉장히 줄어들어 버렸죠. 저출산의 영향입니다. 대만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고령화로 인해서 사회복지 문제, 의료보험 문제, 일자리 문제 등이 한국과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전 세계 선진국에서 똑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대만이 좀 심각하게 그 속도가 좀 더 빠른 것 같습니다. 고령화 문제에 잘 대처를 해서 한국도 그렇고 대만도 그렇고 좀 더 발전하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은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